자, 검단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개념을 보시면요. 자, 1번. 자, 우리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지금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죠.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지. 이렇게 했더니 여기 가운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번 더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뭘 빼줬죠? 공통으로 겹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확률에서 뭘 구하고 싶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공식 적어주세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교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교사건의 확률을 뺀다. 집합과 확률의 공식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우리 1번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등식의 양변을 뭐로 나눌 거냐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 아닙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양변의 모든 항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줬더니 왼쪽을 보세요. 좌변.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분의 합집합의 원소의 수니까 즉 좌변이 뜻하는 게 결국 누가 되지? A 합집합 B 합사건의 확률 아닙니까? 같은 원리로 이 두 번째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마지막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네모 상자 보이시죠?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요. 거기에서 1번. A 합집합 B의 확률,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동시에 일어나는 교사건의 확률을 뺀다. 이게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괄호 3번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배반 사건이 뭐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건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즉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교사건의 확률은 공집합의 확률이니까 0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원래 마지막에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하는데 만약에 배반이면 이 교집합의 확률 부분이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때는 합집합의 확률을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게 3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네모 상자로 내려오셔서요. A, B가 서로 배반이면, 즉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합집합의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한다.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아래 예를 봐주세요. 그 아래 예를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행위, 시행이 뭐라는 거야? 내가 하는 시행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시행이 파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었죠.
자, 그럼 표본 공간의 S라고 할 때, 자,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적어보면 1부터 6까지 결과가 모여 있겠네요. 자, 그때 내가 구하는 확률은 나오는 눈의 수가, 자, 6의 약수 또는 소수일 확률이죠. 자,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였죠? 어떤 행위를 해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보면 1, 2, 3, 6이 되고요. 자, B라고 하는 소수가 나올 사건은 2, 3,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걸 적어보면은 6의 약수 또는 이면은 합집합이지. 그래서 A 합집합 B. 자,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자,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교사건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죠. 자, 우선 A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A의 확률은? 자,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가 6개니까 6분의 A의 원소의 수 몇 개지? 4개. 자, B의 확률은 똑같이 6분의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6분의 3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교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돼. 자, 그러면 A랑 B랑 동시에 겹치는 원소가 누가 있습니까? 2, 3. 즉 6의 약수이면서 소수인 수가 2랑 3 두 개이므로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2가 되고 이걸 빼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6분의 7에서 2를 빼니까 5가 구하는 확률이 된다. 이게 바로 덧셈 정리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자, 3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자, 여러분, 자,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선생님 항상 뭐라 그랬지? 자, 내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자, 시행이 뭔지 파악을 하는 건데, 자, 나는 1부터 30까지 적힌 카드 30장에서 하나를 뽑는 행위를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시행을 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었지. 자, 표본 공간의 S라고 하면 가능한 거 누가 있어요? 한 장 뽑을 때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쭉쭉쭉 가서 30까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체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30이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1번에서 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자,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이죠. 자, 그러면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 할게요. 그리고 한 장 뽑았을 때 그 카드가 6의 배수의 사건을 B라고 하면, 자, B라고 하면 첫 번째 A라고 하는 사건은 어때요? 4의 배수니까 4, 8, 12 쭉 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죠? 28까지 갈 수 있고, 자,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이거는 몇 개인 거야, 얘들아? 7개니까 A의 확률을 계산하면, 자, 전체 경우의 수 30분의 A의 원소의 개수 7개니까 30분의 7이다 라는 거 일단 구할 수 있죠. 자, B라고 하는 6의 배수의 사건도 적어보면요. 6, 12 쭉 가서 마지막 30까지 가능하고, 자,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이기 때문에 B의 확률은 30분의 5가 되네요. 자, 항상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4의 배수이면서, 여러분 보세요.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다 라는 건 결국 4랑 6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가 누구죠? 12죠. 그러니까 12, 24. 얘네들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30분의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는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라는 거는 합집합이죠.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교집합의 확률 계산해 주시면요. 30분의 10이 되어 답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 어떻게 쓰는지 이해되시죠? 자, 괄호 2번 볼게요. 자, 카드에 적힌 수가 자, 이번에는 10 이하이거나 20 이상일 확률이래요. 자, 마찬가지로 한 장 뽑았을 때 10 이하가 나오는 사건을 A, 20 이상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사건은 10 이하의 카드를 모두 모아놓으면 되니까 1부터 10까지가 A라는 사건의 원소가 되고요. 자, 그랬을 때 A의 확률은 자, 전체 30개 중에 10개니까 3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사건은 2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20, 21 쭉 가서 어디까지? 30까지 데려오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 10개라고 가끔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몇 개냐면은 총 11개죠. 주의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B의 확률은 30분의 11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체크해 줘야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을 체크를 할 건데 여러분 10 이하인 사건과 20 이상인 사건은 절대로 겹치는 게 없겠죠. 즉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므로 얘네들은 서로 무슨 사건이다? 배반사건 관계니까 자, 배반사건 관계면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가 되지? 0이 되지. 자, 다시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덧셈 정리 두 번째가 뭐냐면 배반 사건일 때는 이렇게 빼줘야 할 값이 어차피 0이니까 그냥 A의 확률, B의 확률을 이렇게 더하면 된다. 이게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요.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교집합의 확률을 어차피 빼도 0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 A의 확률 30분의 10과 B의 확률 30분의 11을 더하면 30분의 21, 약분하면 10분의 7이 답이 됩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지수를 포함한 남학생 5명, 가이를 포함한 여학생 7명이 있는 과학사 탐구 동아리에서 자, 동아리 홍보를 담당할 3명의 학생을 임의로 뽑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의 시행이 뭐지? 자, 5명 남자 5, 여자 7이 있는 총 12명의 동아리에서 랜덤으로 홍보를 담당할 3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행이 바로 3명을 뽑는 행위죠. 자, 그러면 시행을 해서 생기는 자,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지. 전체 12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랜덤하게 자, 임의로 뽑기만 한다는 거는 순서는 상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안 하고 서로 다른 3명을 그냥 뽑는 조합의 수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번 지수 또는 가이가 뽑힐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가 반드시 뽑힐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아까 12C3이었죠. 이거 분해. 자, 분자에는 지수가 뽑히는 경우의 수인데 얘들아, 총 지금 몇 명 있어요? 12명 중에서 지수가 반드시 뽑혀야 되니까 지수를 그냥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뽑히면은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11명이 되니까 이제 남은 11명 중에서 원래는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수를 제외한 추가적인 몇 명만 뽑아주시면 돼요? 2명만 뽑아주시면 되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런 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분모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바뀌지? 3 팩토리얼 분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2, 11, 10 이렇게 바뀌죠. 자, 분자는요. 이 부분 바꿔주시는 2팩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11부터 2개 곱하면 되지. 자,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가 있을 때는요. 약분이 이렇게 11 곱하기 10 똑같은 거 한 칸 띄고 약분 가능하고요. 2 곱하기 1 한 칸 띄고 약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분모 분자에서도 약분을 하면은 3, 4, 1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계산은 안에 것끼리 곱한 것분의 바깥에 곱한 거니까 계산하면 얘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계산을 우리가 번분수 계산이라 하고요. 자, 번분수 계산 혹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가위가 뽑힐 확률을 계산을 하면 애들아 똑같지 않겠어? 전체 12명 중에 3명을 랜덤하게 뽑을 건데 가위를 뽑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11명 중에서 추가로 가위를 제외하고 2명만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것은 1번에서 계산한 값인 4분의 1로 동일할 것이죠. 동일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게 3명을 뽑을 때 지수도 뽑히고, 자, 교집합 동시에 누구도 뽑히고 가위도 뽑히고. 자, 계산하면 12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지수랑 가위가 모두 뽑히면 나머지 몇 명에서? 그렇지, 이제 10명에서 추가로 몇 명만 뽑아주면 돼요. 한 명만 뽑아주면 지수 가위는 이미 뽑혔으니까 총 3명을 뽑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계산합시다. 얘도 3, 2, 1분의 12, 11, 10 이게 분모가 되고, 분자는 10, C1이니까 사실 10인데 이거를 1분의 10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럼 번분수 약분 한 칸 띄고 지우고, 자, 그리고 이 안에 각각 분자 분모에서 약분을 하면요 3이 6이지. 그러면 6이 12가 되네요. 자, 안에 것끼리 곱하면 22, 바깥의 숫자끼리 곱하면 1 아닙니까? 그래서 번분수 처리하면 2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써볼게요. 자, 따라서 지수 또는 가위가 뽑힐 확률은 덧셈 정리에 의해 지수가 뽑힐 확률 플러스 가위가 뽑힐 확률에서 둘 다 뽑히는 확률,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 값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분의 5가 나온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괄호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괄호 2번에서는요. 자,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확률을 구합니다. 첫 번째, 모두 다 남학생이 뽑힐 확률은, 자, 총 12명 중에서 3명을 랜덤하게 뽑을 건데, 자, 3명 다 남학생이 뽑혀야 하는데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 보면 남학생이 지수를 포함해서 5명, 여학생은 가위를 포함해서 7명이었죠. 자, 즉 남학생은 5명이니까 이 중에서 3명을 다 뽑으면 모두 남학생이 되겠죠. 자,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2C의 3은 3팩분의 12, 11, 10. 자, 분자의 5C3은 3팩분의 5, 4, 3 아닙니까? 자, 번분수 계산하면 3팩, 3팩 지우고, 자, 5, 2, 10. 자, 그리고 4, 3, 12, 3 여기서 또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22,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1이 돼서 22분의 1이 모두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두 다 여학생이 뽑힐 확률 계산하면, 자, 12C의 3분의, 자, 이제 여학생 7명 중에서 3명을 모두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번분수 계산할 때 분자에도 분모의 3팩이 생기고 분모에도 또다시 분모의 3팩이 생기면 지워지지 않겠니? 자, 그러면 얘는 결국 12 곱하기 11 곱하기 10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계산하는 것과 같죠. 자, 이것도 약분하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44분의 7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자, 모두 남학생이 뽑히면서 동시에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자, 3명을 뽑는데 전부 다 남자이면서 전부 다 여자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아니지.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배반 사건 아닙니까? 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됩니다. 배반 사건. 자, 따라서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모두 다 남자이거나 또는 3명 모두 여자일 확률은 그냥 모두 남자일 확률 22분의 1과 모두 여학생일 확률 44분의 7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답은 44분의 9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덧셈 정리 교과서 이제 기본 문제였고요.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를 같이 풀어볼 건데, 저번에 선생님이 확률에서 중단원을 안 풀고요. 지금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확률, 수학적 확률하고 방금 배웠던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중단원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표준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비길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시행이 뭐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하는 게 시행이죠. 자, 그러면 내가 시행을 해서 생기는 전체 결과를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고 그걸 S라고 하면, 자, 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뭐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1번, 2번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1번이 가위, 2번이 가위, 1번은 가위, 2번은 보, 쭉 가서 뭐 전부 다 보를 내는 경우까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거 가위바위보 3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3가지. 두 번째 사람도 가위바위보 3가지 중에 하나 내면 되고 둘이 동시에 내는 거니까 곱의 법칙 적용하면 9가지가 되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비길 확률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내가 비기는 사건의 원소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총 3가지겠죠. 가위로 비긴다, 보로 비긴다, 바위로 비긴다.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자, 문제에서 구하는 자, 비길 확률은 전체 9가지 중에 3가지니까 답이 얼마? 3분의 1. 이게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볼게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시행이 뭡니까? 자, 내가 하는 행위가 남학생 5, 여학생 4명 총 9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말. 자, 순열 복습할 때 일렬로라는 말은 어떤 단어랑 같은 말이었어? 그렇지, 순서 있게 배열한다. 일렬로 배열한다는 거는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걸 일렬로 세운다는 표현을 썼죠. 즉 9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시행이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표본 공간 S라고 할 때 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몇 개일까요? 자, 즉 9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전체 가능한 가지수가 몇 가지 나오냐면, 그렇죠, 9팩토리얼 가지가 나오죠. 자, 정확히 쓰면, 자, 우리 서로 다른 9명을 얘들아 뽑을 거야. 주머니에 넣어놓고 뽑을 건데 몇 번 뽑을 거냐면 우리 9번을 뽑고요. 자, 뽑는 순서대로 세우는 거야. 뽑는 순서대로. 자, 그리고 당연히 중복은 안 되지. 왜? 서로 다른 9명을 세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순서를 고려하니까 순열이고 중복 안 되니까 일반 순열. 그래서 9P 9가지고 이게 9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설 확률이래요. 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만 세면 되는데, 자, 편의상
자, 남학생을 동그라미, 여학생을 세모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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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렇게 하면 교대로 서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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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까진 괜찮은데 여학생이 4명이니까 이제 세모는 다 왔죠. 그럼 필연적으로 남학생이 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게 아니죠. 즉 남녀가 교대로 서는 방법은 남학생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남녀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우선 남학생을 먼저 순서 있게 배열합시다. 자, 남학생을 서로 다른 5명을 뽑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까지? 5팩토리얼 가지고요. 자, 여학생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선생님이 지금 V로 체크하는 자리 몇 자리? 4자리죠. 자, 근데 얘들아 이 자리는 지금 모두 같은 자리니 다른 자리니? 서로 다른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미 남학생들이 서로 다른 남학생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앉아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여학생 4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4번을 뽑는 거죠. 자, 4번을 뽑을 때 당연히 중복해서 뽑는 거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을 배열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순서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학생 1, 여학생 3, 여학생 2, 여학생 4번 순으로 뽑았다는 말은 여학생 1번은 1번 자리에, 여학생 3번은 2번 자리에, 여학생 2번이 3번 자리에, 여학생 4번이 4번 자리에 앉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학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P 4가지, 즉 얘도 4팩토리얼 가지죠. 그래서 5팩 곱하기 4팩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남녀가 교대로 설 확률 PA는 전체 경우의 수 9팩분의 분자 5팩 곱하기 4팩이 되고요. 자, 이거 약분해서 계산하시면요 126분의 1이 나온답니다. 자, 표준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에 음이 아닌 정수인 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y의 값이 2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항상 내가 하는 행위를 파악을 해봐. 자, 나의 시행이 뭐냐면 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해 중 하나를 뽑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주머니 안에 자, 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해들이 이렇게 전부 다 모여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뽑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건 그럼 도대체 이 방정식의 해가 전체 몇 개인지를 찾아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이것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뭐 바로 이제 나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 번만 복습을 하면 자, 음이 아닌 정수해를 뽑는 원리가 뭐였어? 문자를 전부 다 주머니에 넣는다. 자, 그리고 몇 번을 뽑냐면 오른쪽 숫자만큼 8번을 뽑을 건데 중복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즉 x만 8번 나왔다는 말은 8,0,0이 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뽑는 순서는 중요했어?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x를 먼저 4번, y를 그 다음에 4번을 뽑으나 y를 먼저 4번 뽑고 x를 4번 뽑으나 이 두 가지 상황 전부 다 4,4,0이라고 하는 동일한 해를 지칭하는 거야.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8번 뽑을 건데 순서가 안 중요하면 조합이죠. 조합. 순열이
순서가 중요하다면 조합은 순서 안 중요하고, 그리고 중복이 되니까 무슨 조합? 중복조합으로 가라. 이 말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3H8개가 존재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3H8은 왼쪽 더하기 오른쪽 빼기 하나, 그리고 일반 조합의 8 기억나시죠? 자, 계산하면 10C8이고 조합의 성질에 의해 10C2가 돼서 계산하면 45가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머니 얘들아, 이 주머니에 해가 몇 개가 담겨 있냐면 총 45개의 해가 담겨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하나를 딱 뽑는 행위를 했어. 행위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도 몇 개가 됩니까? 45개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 말 이해되시죠? 전체 경우의 수는 45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y의 값이 2일 확률이죠.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아까 해가 몇 개 담겨 있다 했지? 45개 해가 있는 거예요. 뭐 1,0,7, 0,0,8, 뭐 1,2,5 뭐 등 뭐 아주 다양한 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따로 쓸게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1,0,7 그리고 0,0,8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해가 있는데, 이 안에 특별히 y가 2인 애들이 따로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2,5라든지 0,2,6이라든지 y가 2인 해들이 있을 거야. 즉 전체 총 45개 해 중에서, 자, 이 부분 y는 항상 2가 되는 이런 애들이 몇 개인지만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y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y 자리에 2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x 더하기 z는 6이 되고 x랑 z는 여전히 의미 아닌 정수네요. 그럼 얘들아, y의 값이 2가 되는 이런 방정식의 해가 몇 개인지 구한다는 건 어차피 y는 2로 고정이 되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z 순서쌍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5라고 하는 x랑 z 해를 얻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y까지 껴서 1,2,5라는 해를 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자, 그러면 이 해는 몇 개지? 바로 갈게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니까 2h 6개가 되고요. 자, 이것도 계산해 주시면 2 플러스 6 마이너스 1 c 6까지가 되어 7가지가 됩니다. 즉 이 연두 색깔 부분이, 이게 전체는 45인데 이 연두 색깔 부분만 세면은 7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y의 값이 2가 될 확률은 얼마다? 45분의 7이 답이랍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아주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물론 그냥 공부할 때 빨리빨리 풀면 좋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정말 실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딱 실수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단순히 그냥 정수에 몇 개인지 구하고 이긴 거 몇 개니까 몇이다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여기서 나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구성을 해보는 거야. 이게 해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게 연두 색깔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4번은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인데요. 같이 넘어가 보죠. 자, 표준 문제 9번.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12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의 60%이고 돼지를 기르는 집은 전체의 45%이다. 그리고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은 총 24가구이다.
자,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집을 택할 때, 자, 임의로 한 집을 택할 때 그 집에서 닭 또는 돼지를 기를 확률을 구하여라.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구할 확률이 뭐야? 구해야 하는 거는 닭 또는 돼지니까 합집합 돼지, 이 확률을 구하는 거고, 합집합의 확률이니까 무슨 정리? 덧셈 정리. 자,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이 닭을 키울 확률은, 자, 원래 어떻게 구해야 해? 전체 가구 수 중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 수를 구하면 닭을 키울 확률이잖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전체 가구가 120가구라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닭을 키우는 가구 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몰라요. 자,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전체에서 닭을 기르는 집, 전체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의 60%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닭을 기르는 집을 정확히 몇 가구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이 값을 계산을 했더니 그 확률이 60%라는 거, 이게 얼마라는 거야? 100분의 60이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즉 닭을 기르는 집의 수를 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확률을 준 겁니다. 전체 60%라는 건 100분의 60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 계산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맞지만 이거를 계산한 값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확률을 준 거지. 자, 두 번째로, 자, 돼지를 기르는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돼지를 기르는 집은 전체의 45%래요. 자, 그러면 100분의 45다.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닭도 기르고 교집합, 돼지도 기르는 집은 확률을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24가구라고 줬으니까 확률 계산을 하면 전체 120가구 중에 24가구가 되고 약분하면 5분의 1이네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닭 또는 돼지를 기를 확률은 덧셈 정리에 의해 닭을 기를 확률 100분의 60 플러스 돼지를 기를 확률 100분의 45에서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를 확률이 5분의 1인데 분모를 100으로 맞추면 100분의 20이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100분의 85가 돼서 약분하니 20분의 17이라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발전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자, 내 시행이 뭐지? 첫 번째, 이거 바로 갈게요. 자, 시행. 주사위 두 개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고, 자, 그때 나오는 모든 결과, 자, 즉 표본 공간이죠. 결과들의 모임. 그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표본 공간 안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을까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A에서 나올 수 있는 눈도 6가지, B에서 나올 수 있는 눈도 6가지니까 6 곱하기 6, 총 36가지의 결과들이 모여 있겠죠? 자, 이때 나오는 수를 각각 스몰 ab라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이죠. 실근을 가질 확률. 자, 두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길 바라는데, 자, 우리 바로 가야죠. 1학기 때 배웠지? 실근이다. 그러면 판별식을 구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 실근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 있고 두 개가 똑같은 중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실근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고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0이어야 하니까 결국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을 구해봅시다. 자, 판별식 D를 구하면, 자,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x 앞에 개수의 제곱에서 빼기 4 곱하기 x 제곱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2b, 이게 판별식 아닙니까?
자, 정리했더니 a제곱 빼기 8b가 되고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지. 자, 따라서 얘들아, 내가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건 결국 a제곱이 8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지더라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3은 얘를 만족하니? A가 1이고 B가 3이면 이건 만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표본 공간의 총 36가지의 순서상 중에서 도대체 누가 이 식을 만족하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푸는 팁을 드릴게요. 자, 개수가 큰 문자에 집중합니다. 누가 개수가 크지 현재? B가 8로 크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B가 1이라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A제곱은 8 이상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얼마부터? A의 3부터 만족하죠. 3이 들어가야 9부터 6이 들어가면 당연히 만족하니까 3부터 6까지 만족하죠. 자, 다시 말해서 A, B가 몇 개라는 거야? 3, 4, 5, 6, 4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만약에 두 번째 주사위에 놓은 B가 2라면 A제곱은 16 이상이다라는 식이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A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4에서 6까지. 즉 주사위에 놓은 순서상을 A, B라고 하면 이때는 3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만약에 B가 3이라면 주어진 부등식은 A제곱은 24 이상이 되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5에서 6까지만 가능하니까 A, B라는 순서상은 2개가 되고, 자, 하나 더 해보면 만약에 B가 4라면 주어진 부등식은 A제곱은 8, 4, 32 이상. 이걸 만족하는 A는 6밖에 없죠. 따라서 A, B는 1개밖에 없네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건, 자 봐봐,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하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B가 뭐야? 첫 번째 주사위의 수, 두 번째 주사위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 4개, 3개, 2개, 1개, 총 몇 개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야? 총 10개만 만족하는 거지.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쓸게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은 전체 36개의 순서상 중에 몇 개만 만족한다? 10개만 만족한다. 따라서 답은 18분의 5가 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학적 확률하고 덧셈 정리 문제를 섞어서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덧셈 정리의 연장으로 여사건의 확률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